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돌아봅니다. 이웃 그리고 우리 동네 세상 사는 이야기 부산이 보이는 곳 라디오 매거진 부산 김장현입니다. 라디오 매거진 토요 특집 굿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건강상담 이번엔 안과로 가볼까요? 개편을 맞아 오늘 새롭게 모신 분이세요. 눈의 빛 안과 류규원 원장님과 눈질환과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음성이 너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하셔야 될 것 같은 너무나 음성이 듣기 좋은데 앞으로 또 이 달콤한 음성과 함께 또 시원한 건강 상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요즘 장마철인데요. 지금도 꽤 덥다고 느껴지는데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 엄청난 무더위는 어떻게 견디나 걱정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더위에 약하신 분들은 뭐 이것저것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할 것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여름철에 꼭 챙겨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눈 건강. 그래서 오늘은요. 여름철 눈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 일단 여름철에 왜 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요. 네. 여름철은 특히 눈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계절인데요. 네. 우선 물놀이가 잦아지면서 전염성 눈병, 눈병에 걸릴 수 있고 또 강해진 햇살에 자외선 관리가 평소보다 더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에어컨 같은 냉방기계 사용이 늘어나면서 그 가을 겨울 같은 건조한 계절 못지않게 안구 건조증이 또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름철 되면 눈병 얘기가 꼭 한 번씩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여름철만 되면 눈병에 잘 걸리는 걸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눈병이 이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 하는데 네. 이 무엇보다 여름철에 덥고 습한 날씨가 이 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게다가 물놀이철을 맞아서 수영장이나 휴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자주 모이게 되는 것도 이 전파를 높이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네. 쉽게 전염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눈병 일단 한 번 걸리면 낫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던데요. 네. 한번 그 눈이 바이러스에 접촉이 되면 48시간 정도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평균 2주 내지 3주간의 불평함을 제법 오래 겪게 됩니다. 네네. 감기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긴 하지만 염증이 심하게 동반되는 경우에는 그 각막에 염증이 생겨서 그 후유증으로 혼탁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낫지는 않더라도 안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 눈병이 또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쉽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또 한 사람이 눈병에 걸리면 다들 뭐 집집마다 비상인데 전염이 되는 과정은 어떤가요? 뭐 보기만 해도 옮지는 않죠.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네. 단순히 보기만 해서 옮지는 않고요. 이런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손을 통한 접촉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눈을 마주친다고 옮지는 않고요. 네. 다만 그 전염력이 강해서 약간이라도 접촉이 되면 쉽게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위생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이 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거겠죠.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상식적인 얘기지만 무엇보다 외출 후에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눈을 비비지 마시고 네. 특히 물놀이나 수영 후에는 더욱 비비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 가족이 특히 눈병이 걸렸을 때는 수건부터 따로 쓰시고 눈물, 눈곱 또는 안약을 넣은 후에 흐르는 것들을 절대 손으로 닦지 마시고 휴지 같은 간접적으로 닦으신 다음에 네. 바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손 씻는 습관, 비비지 않는 습관. 이게 참 뻔하긴 한데 항상 그 뻔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실천해 내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선생님도 올 여름에 휴가 계획 있으세요? 저희들은 여름이 좀
바빠서 아, 그래요? 못 가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휴가는 좀 다른 시즌으로 몰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뭐 휴가철에 선생님 못 가시지만 뭐 저도 그렇고 또 직장인 여러분들 또 이 7, 8월에 휴가철에 많이들 여행을 떠나실 텐데 저도 얼마 전에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뭐 분실해서 하나 선글라스를 하나 장만을 했거든요. 여름철에 햇살이 참 강하니까 이 강한 햇살도 아무래도 눈에 영향을 좀 끼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 강한 햇살의 자외선은 그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네. 그 강한 여름 햇살이 눈에 노출되게 되면 각막 표면에 작은 상처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백내장이나 망막 황반 변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왠지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서운 눈 질환들인데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자외선 차단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저 선글라스 하나 산 거 참 잘한 것 같은데요. 네, 잘 하셨습니다. 네. 이제 하나쯤은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선글라스는 이제 더 이상 못 내기 위한 소품이 아닌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다만 색상만 진하고 자외선 처리가 제대로 안 된 선글라스는 그 눈 주위를 어둡게만 해서 동공만 커지게 해서 오히려 확장된 동공으로 자외선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글라스 색상은 70 내지 80% 정도로 앞에서 보았을 때 눈의 윤곽이 살짝 보일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골라서 잘 사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선글라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렌즈 가장자리에 그 UV라는 표시가 있으면 그 자외선 차단 처리가 된 렌즈인데요. 네. 보통 유해한 자외선으로 알려진 자외선 A의 최고 파장대인 400나노미터까지 이론적으로 차단시켜야 이상적입니다. 기존 선글라스들은 대부분 이 영역대의 80% 정도만 차단할 수 있었는데 네. 최근 이 영역대까지 차단이 되는 렌즈들이 생산되고 있고 이런 렌즈들은 그 가장자리에 UV400이라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선택하실 때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쉽네요. 선생님을 좀 더 빨리 만났어야 됐는데 그러면 좀 똑부러진 소비자가 됐을 텐데 저는 그냥 선글라스 디자인만 고려해서 선택을 했었거든요. 일단 집에 가서 그런 숫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전할 때도 선글라스 착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운전하실 때도 그 실외 못지않게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전용 선글라스는 무엇보다 주위 색상 왜곡이 적고 가능한 선명한 시야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입 전에 꼭 착용해 보시고 네.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 선글라스는 그 에어컨의 바람이 눈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가 되겠죠. 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름철엔 항상 더워서 차 안에서도 에어컨을 오래 켜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눈이 이렇게 뻑뻑해지는 게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에어컨 바람은 특히 주위 수분을 좀 빼앗아 가기 때문에 에어컨 찬바람이 직접 눈에 닿아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바람이 직접 눈에 닿지 않도록 네.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 특히 에어컨을 켜놓은 환경에서 그 PC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실 때는 알람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일정 시간마다 눈을 감고 휴식을 좀 취해 주시는 게 좋고 뻑뻑한 느낌이 자주 느껴지시면 인공유액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이 스마트폰이 참 편리하고 유용하긴 하지만 이 눈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이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원흉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하다 보면 진짜 나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거든요. 너무 오래 보는 건 아무래도 눈에 부담을 주겠죠. 네, 물론입니다. 특히 여름밤에는 늦게 잠을 잘 못 이루면서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밤에는 특히 눈물 분비가 낮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 밤늦게 불을 꺼놓고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은 눈을 아주 건조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네. 그리고 잠자리에서 보는 그 액정 화면의 불빛은 뭐 숙면을 방해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죠. 네. 뭐든지 적당한 게 최고인데 하다 보면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용하는 데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네네. 우선 화면의 밝기는 가능한 한 덜 밝게, 음. 그리고 폰과 눈과의 거리는 가능한 한 멀게, 그리고 폰을 보는 시간은 가능한 한 줄여보는 것입니다. 네. 먼저 눈과의 거리는 적어도 그 반팔 길이 정도 유지하면서 어. 너무 가까이 보지 않도록 하고요. 네. 최소 20분 정도 폰을 본 후에는 20초 정도라도 좀 쉬도록 하고 밤에는 특히 폰 화면의 밝기를 좀 줄이거나 그 야간 모드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잘 보이라고 화면 밝기를 항상 제일 밝게 해뒀었는데
밝기 조절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 보지 않도록 또 일정 시간 후에는 꼭 눈을 꼭 감고 쉬어주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정말 스마트폰 생기면서 우리가 눈을 너무 많이 혹사시키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역할을 하는 눈을 좀 불쌍하게 여기고 좀 더 위해줘야겠습니다. 아, 선생님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좀 이게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잘 됐습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 통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눈 건강 상식 야무지게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